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입니다. 2024년 5월 30일입니다. 이 조선일보의 논설 주간으로 계신 그 김창균 논설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라를 망치려고 말이야 이재명이가 25만 원 아편 같은 소리를 했다 이거예요. 경기도에서도 그전에 코로나 시대 문재인이가 나라에서 주는 거 아편, 그 아편 플러스 경기도 아편 조금 더 줘가지고 지역 화폐로 줘가지고 경기도에서 재미 좀 봤거든요. 표가 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경기도가 이 야당 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25만 원 자기가 총선 공약을 했습니다. 이재명이가. 그러니 국민들 절반 이상이 반대했습니다. 이거 하면 큰일 난다. 아편 중독된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제 또 슬쩍 자기 스스로를 죽이더니 이재명이가 이번에는 차등 지원 좀 합시다. 조금 내려가지고 지원하자 하고 했지만 김창균 논설 주간 이야기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차등 지원도 마찬가지로 나라 망치는 아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로 이 칼럼. 이거 상당히 중대한 칼럼입니다. 이재명이가 되면 하늘에서 돈다발 떨어진다는 환각을 노린 대선 매표 전략이었습니다. 이게 하늘에서 돈다발이 쏟아진다. 그래서 헷가닥 할 정도로 노린 그 대선을 치는데 매표 전략, 표를 갖다 파는 전략을 세웠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중국 국민들을 중독시켰던 이 속 챙긴 아편전쟁 아시죠? 아편전쟁은 영국이 했지 않습니까? 아편전쟁. 그 횡포하고 꼭 닮은 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푼돈을 바라고 있는 국민들을 정신을 타락시키고 과거에 70% 지원도 금단 현상 남겼지 않냐. 거부 반응을 일으켰지 않냐. 지금 이재명이는 베네수엘라로 가자. 이 차베스로 가자. 이 얘기입니다. 결국 권력을 독점하고 독재 정치를 한번 더 하고 싶다. 이런 얘기인데 대한민국 수준이 어느 수준인 줄 잘 모르고 지금 이재명이는 계속 껄떡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노! 안 돼! 네. 돈 주는 거 안 돼. 대통령도 노! 안 돼. 국민을 아편쟁이로 만들면 안 돼.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아주 위험한 인물이죠. 위험한 인물이고 개딸들이 이제 국회의장 뽑게 만들어놨습니다. 개딸들이. 아니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뽑은 거기다가 국회의장은 개딸들이 뽑게 해놨다니까요. 개딸들이 뽑으라고 해놨습니다. 20에서 30% 개딸들이 뽑아라.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개딸들이 뽑아라. 그리고 당에다가 당원 권리국이란 걸 만들어서 개딸국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개딸국장이 누가 나오겠죠. 이재명은 정말 이 대한민국의 큰 배덕자, 배반자, 대한민국을 망치려 달려드는 그런 자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이 못된 짓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0개 혐의에 범죄 혐의가 있질 않나. 정말 민주당의 유인태 원로 의원 말대로 황제폐 아니야 네가? 황제폐 아니야 이거예요. 그러면서 당 꼬라지가 이게 뭐냐? 꼬라지. 이게 뭐냐? 국회의장 뽑는 바로 전날 그 얘기를 해서 아마 그 영향으로 우원식이가 국회의장 후보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재명이가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하라는 요구를 이제 더 이상 안 하겠다 하면서 3월 말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원을 풀자 이렇게 제안한 이후에 전국민 지원에서 이제 차등 지원이라도 그럼 하자
하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근데 차등 지원도 전 국민 지원하고 똑같습니다. 바로 이 점을 김창균 논설주간이, 조선일보 논설주간이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지원금 25만 원이 소위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총선 유세 과정에서도 1인당 25만 원, 가구당 100만 원 주고 가지고 동네 장보게 하면은 돈이 좀 돈다, 그러면 경제가 활성화된다, 무식한 양반들아 하고, 오히려 무식한 양반들아 하고 여기 그걸 반대했던 국민의힘을, 또 대통령을 오히려 모욕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때 이미 경험하지 않았냐 하면서 가구당 100만 원을 지역화표로 지급했더니 동네가 갑자기 6개월 동안 화랑을 겪었다, 이런 헛소리를 했습니다. 근데요, 김창균 논설주간이 지적하는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2020년 코로나 1차 재난지원금 중에 14조 원 중에 소비에 쓰인 돈은 30%밖에 안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책연구소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문재인 국책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30%밖에 쓰지 않았다, 이게. 그러니까 승수효과, 소위 돈이 돌아온 효과가 미미했다는 걸 이미 나타냅니다. 이재명이가 지사 시절에 경기도는 코로나 지원금을 중앙정부와 또 별도로 지급해가지고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수작을 이미 했습니다. 별도로 가구당 120만이 돌아갔습니다. 코로나 지원금을 중앙정부와 별도로 지급해서 가구당 120만 원이 돌아가게 했다, 이게. 당시 혜택을 받은 경기도 주민은 동네 고깃집에 한동안 손님이 바글바글 했는데 얼마 가보니까 고깃집이 문을 닫았더라는 겁니다. 고깃집이 문을 닫았어요. 지원금 효과가 반짝하고 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 지원금이 불가피했던 경기 침체 국면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요, 지금 침체 국면이 아니고 오히려 성장 국면으로 이미 돌았습니다. 그러니 더 말할 나위가 없죠. 현금 살포는요,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물가 불안에다가 기름을 확 부은 격입니다. 그래서 그 KDI 출신 윤희숙 전 의원이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그 25만 원 지원 주장은 경제에 진짜 무식한 거다, 이거죠. 진짜 무식하거나 아니면 무식한 척 하면서 다른 이속, 소위 표를 얻으려고 하는 다른 이속을 차리자는 바로 그것 둘 중에 하나다, 이거야. 이재명이가 무식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이속을 차리자고 하는 거. 차베스하고요, 룰라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차베스하고 룰라, 페로니즘, 이렇게 남미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독재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다른 이속의 정체는 바로 국민의힘 수도권 낙선자들이 넋두리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출마했던 어떤 후보는요, 국민의힘 후보는 야당도 25만 원 준다는데 여당은 30만 원 줘야 되는 건 아니냐, 이거야. 자기들끼리 해먹다로 국민 줄 돈 없냐,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25만 원 준다고 그랬으면 여당은 30만 원 줘야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25만에 전부 다 표가 녹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속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기도가 완전히 국민의힘이 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거에 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천에 나섰던 어떤 후보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자리라든가 교육 같은 정책 공약은 25만 원짜리 포퓰리즘 앞에서 맥을 못 춘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포퓰리즘, 돈 25만 원 뿌리겠다는 이 공약이 맥혀 들어가가지고 표를 갖다가 거기다 다 줬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현금 살포에 대한 전체 국민 반응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앞의 진상이라고 말이죠. 돈 준다니까 돈 주는 사람 뽑자. 경기도에 그 많이 당선됐지 않습니까? 수도권. 그래서 지난 대선 때 민주당 이재명이가 제안한 추가 재난지원금도 이번 지원금 25만 원도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공돈에 혹하는 유권자는 분명히 많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재명은 그들을 겨냥한 소위 현금 살포의 중독 효과를 믿고 있습니다. 푼돈이라도 꾸준히 나눠주면은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공중에서 현금이 뿌려질 거다. 이렇게 환각 집단을 만들 수는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김창균 논설주간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되면 공중에서 아마 현금이 뿌려질 것이다 라는 환각 집단을 만들어서 권력을 그에게 갖다 바치는 겁니다. 내 주권을 갖다 맡기는 겁니다. 0.73%로 갈리는 대선에서는 중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윤석열이 이겼다는 건 기적입니다. 이재명이 됐으면은 대한민국 국민은 틀림없이 자유를 빼앗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중국처럼 만들었을 것이고 돈을 조금씩 뿌려가다가 어느 날 덜컥 국민들을 갖다가 압박을 시작하고 중국처럼 홍위병 장난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갔을 것이다. 이거는요, 상상하기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뿌려졌다가 증발해버리는 수십조 원의 나라가 얼마나 멍드는지는 아예 뒷전입니다. 이 아편전쟁, 영국이 아편전쟁 일으킨 것. 아편전쟁은 영국이 자국민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자기들 국민들한테는 그 당시 옛날 역사에 가르치지 않았던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19세기 초에 청나라 그 차 있잖아요. 차. 마시는 차 수입 급증으로 골치를 앓던 영국이 아편을 판매해가지고 무역 적자를 벌충하기로 했습니다. 공세적 마케팅으로 아편 중독 확산에 성공하면서 청나라 전체 수입 물품 중에 아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당시 아편에 찌든 청나라 국민들의 참상을 고발하는 사진들만 지금 남아있을 뿐입니다. 청나라 황제가 아편 문제를 해결하라고 임명한 흠차 대신 린처 씨라는 그 사람은 영국 빅토리아 여왕에게 공개사안을 보냈습니다. 영국은 중국과 교역을 해가지고 얻은 이익의 대가로 중국을 해칠 아편을 강요한다 이러면서 하늘이 영국인 가슴에 심어놓은 양심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장차 영국 총리가 될 31세 하원 의원 글래드스턴은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편전쟁 개전이 271대 262.9표 차로 가결이 되니까 영국의 양심 무게가 고작 262표밖에 안 되느냐고 탄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30년, 40년 후 미래 세대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울 연금제도 계획에 나선 데 대해서는 이게 좀 웃기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연금 계획이란 게 구조적으로 구조개혁을 같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돈만 딱 하면 3, 4년도 지나지 않아서 또 마찬가지가 되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게 이재명의 수법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아니 그 국민의힘이 얘기했지 않냐. 너희들은 국민의힘이 한 걸 그대로 하자는데 왜 비슷하게 하자는데 왜 그러냐. 이제는 이렇게 달려듭니다. 처음에는 안 그러더니 이제 그렇게 해놓고 했는데 사실은 국민들은 모르죠. 구조개혁. 자,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5년 지나고 이게 전제가 돼야 된단 말이죠. 구조가 이렇게 탄탄해야 지속적으로 연금을 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구조개혁을 싹 빼버렸어요, 이자들이. 혀에 달콤한 설탕만을 싹 보여준 겁니다. 근데 왜 안 하냐 했는데 그때 딱 치고 나간 게 안 돼. 구조개혁을 해야 돼. 그게 대전제가 돼 있는데 왜 그걸 싹 빼고 마치 국민의힘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느냐. 이 거짓말쟁이야. 이런 뜻입니다. 구조개혁이 되지 않는 거는요. 효과가 2년, 3년 지나면 고갈돼 버려요. 구조 자체가 탄탄하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때 개혁을 해야 되는데 구조개혁을 안 하고 바로 2, 3년 효과를 미래 세대가 2, 3년 지나서 다쳐도 괜찮습니까? 이재명이가 그 25만 원 지원 대상에서 유연성을 보인 것도 이런 이미지 확산을 노렸는데 그러나 그 결단의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현행 연금제도와 마찬가지로 후손 삥뜯기라는 지적을 받는 25만 원 아편 살포 자체를 포기하라 이렇게 얘기를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균 논설주간에 하는 충고가 그겁니다. 삥뜯기 하는 짓 하지 마라 이게 이재명은.
국민을 삥뜯기 해서 되겠느냐? 후손들에게 삥뜯기라는 지적을 받은 25만 원 아편 살포 자체를 포기해라 하고 좀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재명은 이 나라에서 살아서도 안 되는 인간입니다. 왜? 매번 이런 식으로 국민을 갖다가 아편 중독을 시키는 이런 정책이나 내고 돈 뿌리는 정책, 이런 거 하는 자가 이 대한민국 정치를 희화화시키고 정치를 더럽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삶을 더럽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가 어떻게 정치한다고 나서가지고 껐덕거립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